어, 성균관대학교 통합환경공학과 동문회 AI 실무 적용 세미나 실무 문서 완성도 높이기입니다. 지난번 1편 강의에 이어서 1편 강의 시연 내용에 대해서 너무 빨라서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요청들이 많아서 시험 과정을 좀 더 천천히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후에 2편, 3편, 4편은 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어, 영상 제작 예정입니다. 그때 보면 위에 이제 잘못된 사용 예와 같이 이제 우리가 어,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예입니다. 오늘 예시로 되는 입력 프롬프트는 다 동일합니다. 먼저 입력 프롬프트가 이제 아주 단순한 예를 골랐어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줘. 그래서 보면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 공공호선 절도 사면 하단부 배수로 일부 구간에서 강우 후 균열과 단차가 발생하였다. 유수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채수 흔적이 있고 외측 사면에는 쇄굴 흔적이 확인된다. 우기 전 보수 필요성 및 추가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교육 받기 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좀 먼저 보여드릴 테고 이제 다음번에 강의 한번에 같이 이제 스타일만 줬을 때 스타일은 이제 아래 기준 문서의 문체와 구조를 참조해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해 줘. 이게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는 건데 기존 문체 발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문서인데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예시 문서로 그 홈페이지에 올려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어느 정도 다 좀 발췌를 했어요. 전체를 넣을 수도 있는데 문체 발췌에는 그럴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쓴 검토서 내용에 대한 문체 발송용으로 좀 끌어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명령어도 아니고 단순히 어, 내가 글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체를 좀 발췌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읽어보자면 설계 정수는 실내 시험 직접 적용보다 집안조사 결과와 문헌의 전형 범위를 대조하여 보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뭐 궁적진 집안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상기 결과는 연구 옹벽 기준 검토이므로 뭐 가시설을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경우에 세상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었는데 이건 내용이 아니고 문체를 추출하라는 지시니까요. 이제 문체를 이렇게 다 추출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프롬프트예요. 이거 쭉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입력 자료는 이제 아까 그 지시사항이잖아요. 이 지시사항을 똑같이 넣었을 때 또 이제 스타일이 반영됐을 때 문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걸 보여주는 예시고요. 다음번에 이제 스타일에다 톤을 함께 주는 프롬프트인데요. 톤은 이제 아래 기준 문서의 문체 구조를 참고해 작성하되 이제 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이런 내용들이 톤이니까 톤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여기 이제 톤을 대한 설명인데 문서 유형은 어, 기술 검토 의견서, 독자는 발주처 담당자, 목적은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 전달이며 범위는 뭘로 판단된다, 필요하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를 사용해 작성해줘. 문단은 개요, 근거, 결론, 시공 및 관리상 유의사항 순으로 구성해줘. 어, 이게 이제 음, 톤 설명, 톤 설명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문체 발체, 여기 이제 기존 문체에서 이거 발체하라고 명령에서 아래 기준 문서의 문체를 첨부해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문체가 이제 이거 넣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한 줄만 읽어볼게요. 본 구조물은 하천 인접 설치로 계획 홍수에 숨을 가능성이 있어 토출부 잠김 역류 및 극강화 시 배면 수압 잔류 가능성을 설계 분리 조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수층 유공간 토출부 상세와 방류부 보호공을 설계 도서로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AI가 인식하라고 이렇게 준 기존 문서예요. 예, 입력 자료는 이제 그 아까 처음부터 물어봤던 거 계속 같은 입력 자료를 넣고 있어요. 뭐 쭉 읽어보시면 본 강의는 핸드폰 시청은 적절치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크게 놓고 그 문안 교환을 같이 읽어보고 작동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어, 항상 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그다음에 한쪽 화면에는 교환을 띄워놓고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합니다. 이거 핸드폰 강의는 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입력자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문체 특징 추출인데 음, 아래 문장을 참고로 하여 문체와 구조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줘. 이제 어미, 문단 순서, 표현 방식, 수치비 전제 조건을 다루는 방식, 재현 표현 사용 방식을 정리해줘.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문장을 쭉 이렇게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예시 문장이에요.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쓰는 걸 넣어야 되겠죠. 예. 그 문체를 넣으면 이제 5가지가 이제 추출하고 있으니까 이제 5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가지를 해서 여기서부터 입력인데 너는 이제 뭐 집안 분야 문서 작성하는 보조자다. 아래 문체와 구조를 참조해 같은 형식으로 새 문서를 작성해줘. 기존 문체 특징이 이제 아까 요 문체 특징 추출 입력 프롬프트 난 결과를 여기다 넣어준 거죠. 이렇게 넣어줘서 주제도 아까 이제 우린 계속 똑같은 거예요. 여기 주제가 이제 입력 자료인데 이제 제목을 하나 넣었을 뿐이고 입력 자료는 아까부터 처음부터까지 일관됩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작성 조건에서 이제 어, 톤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1차 실무 검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순서도가 초안 작성에서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시간을 엄청 절약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먼저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쓰지 하는 고민 시간을 많이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서 특히 이제 자기 분야가 아니거나 아니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접근이 좀 어려울 때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입력 자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최대한으로 모아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초안 작성이 어, 시간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음, 여러 현 여러 감리 선배님들한테도 이렇게 잠깐 이런 이야기 해줬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어, 이야기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아무 기준 없이, 그러니까 어, 우리 항상 써오던 방식대로 이렇게 작업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문서 실무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결과입니다. 예, 파란색 부분이 이제 입력창이에요. 음, 내용을 어, 저도 읽듯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균열 및 단차 발생의 의미, 뉴스 흐름 및 유제 실세 병존, 외측 사면 세굴의 해석, 우수전 보수 필요성, 판단 기준은 정밀 계측 자료나 구조 도면 염상태 검토형으로 어, 추가 반영하여 하는 게 좋겠다. 결론. 음.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근데 내용이 좀 이게 뭐 그런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좀 이거 뭐냐면 결론을 보면 음, 손상원인 보수원 단정의 어려움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음,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육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이게 차이가 있네. 이게 뭐냐면 직전에 참조 직전에 그 대화했던 그 창들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에 어 이게 어느 정도 참조되는 기능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아무래도 뭐 쓸만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필요할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실제로 이 정도의 그냥 사용해도 이 정도 결과도 도움은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필요한지 안 하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예. 근데 지금 이건 어저께 교육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내용들이 참고됐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충실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똑같은 문제에서, 음, 기존 문서의 문자 구조를 참조해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해줘. 이제 기존 문서 발췌. 이거는 이제 구조, 문자 구조를 참조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아니, 아무거나 한다. 자기가 필요한 거 넣으면 돼요. 여기서는 지시가 아니고 여기서 참조하라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입력 자료. 입력 자료는 아까 위에랑 뭐 똑같은 거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으면 이제 위에 거 그대로 이어서 명령을 넣은 거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거 입력 자료가 실제는 이제 지시사항 아니요. 우기전 보수 필요성과 추가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로 여기 명령창에서 이렇게 줄바꿈 할 때는 Shift Enter를 치면 한 줄씩 내려가요. 이거,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도 모르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Shift Enter. Shift Enter. 네. 이렇게 좀 구분해지는 게 좋아요. 이거는, 입력 자료가 의미는 없지만 지워버릴까? 아이고, 지워버릴게요, 그냥. 그러면 어차피 이제 앞에 거 똑같은 명령어가 앞에 지시사항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따로 특별히 없는 사항.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런 명령이 들어간 거죠. 문서 구조 참조로 해서 기준 문서 발췌. 기준 문서의 문체와 구조를 참조해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해 줘. 그렇죠. 이게 추가 명령이고 이건 기준 문서죠. 예. 기준 문서하고 비슷하게 했네. 근데 문자 구조를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해 줘. 어, 기준 문서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봐야 돼. 기준 문서에 내가 내 문체를 그대로 따라서 해줬는데, 어, 그렇죠. 문체를 만들었네. 이게 이제 스타일은 들어와 있네. 이제 뭐냐면 스타일이 이 문서 쓰는 스타일하고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 처음에 그냥 아무 명령 없이 딱 쳤을 때는 제가 뭐냐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에서 기본 설정해 준 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보면은 커스텀 인스트럭션 양식이 제가 개요, 근거, 결론, 시간 및 관리사항 유의사항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쭉 되어 있고 저희 커스텀 인스트럭션에서 뭐 추가 사항이랄지 뭐 그런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창이 있으니까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문서의 군초 구조로 참조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해줘 명령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체 스타일은 이제 따온 것 같고 이제 톤을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건데 아래 기존 문서의 문체와 구조를 참조로 작성하되 음, 문체 및 톤에 대한 설정 구조 문체 및 톤에 대한 설정을 해줬고 문서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이 구조는 이제 앞에랑 비슷할 거예요. 제가 저 일본 기본 포맷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조 앞선 여기 넣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까 기본 설정하고 지시사항에 틀린 점들은 항상 여기서 집어넣는 게 우선됩니다. 기본 설정 값은 그가 다른 게 지시가 들어가면 기본 설정 값은 무시되는 게 무시되고 시행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기존 문서를 넣고 입력 자료.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넣고 입력 자료예요. 비교를 위해서 이거 일관적으로 입력 자료를 넣었습니다.
시금익 관리상 유효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 초안으로서 좀 이용하네요, 이렇게. 뭐, 아까 그 단순한 몇 줄의 현장 관찰 결과로 써놨는데, 이제 문맥 이런 것들은 이제 초안이 됐으니까 이제 확인이 또 필요하겠죠. 예, 이게 단순한 문서니까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 문체 특징 지출,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체를 이제 참고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따라 그 문체를 추출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음, 문장을, 그러니까 항상 자기 문장만 쓰는데, 만약에 뭐 한국 광해광업공단에다가 공문을 넣는 거하고 국토관리청에서도 뭐 청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거기서 좋아하는 문체들이 틀려요. 또 뭐 우리 저 세종종합청사에서 나오는 뭐 공고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문체가 아주 틀리거든요. 근데 그 문체를 꼭 따라줘야 되는 게 그 업무에 그게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지껏 저도 이제 일을 해서 보니까 그 기관에서 쓰는 문서가 그 기관의 의사결정에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건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실무에서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거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자기 문서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장 문체 추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입니다. 이제 문체학을 보면 아래 문장을 참조하여 문체 구조와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줘. 어미, 문단 방식, 표현 방식, 수치 및 전제 조건 다루는 방식, 제한 표현 방식을 정리해줘. 이게 이제 그 참조하는 문서, 만약에 이제 어, 국토해양부 공고문이랄지 뭐 SH 공사 건이랄지 뭐 이런 데에서 보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5가지가 아니라 문체 구조의 특징을 정리해 줘요. 그뭐 사용 방식 특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신이 없으면 특징을 정리해 줘. 특히 제한 방식을 정리해 주고 제가 워드 독수리타법이에요. 정리해 주고 어, 특징적인 특징적이란다. 특이한 문체 특성, 문체 특성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줘. 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이건 이제 제가 아무거나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쓴 검토서에서 그냥 몇 줄 쭉 해놨거든요. 자, 보죠. 그러면 이제 문제 특징이니까. 음, 보험 검토는 중요시다. 이게 뭐냐. 며칠 전에 쓴 거구나. 음.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뭐 기술 좋은 감리하니까 뭐 제시 문장은 전형적인 기술 검토 의견서의 서술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상대방이 쓰고 있는 문서를 이렇게 넣어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아무튼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어, 직업이나 뭐 그런 거 하여튼 글을 보면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미 특징은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있고 문단 순서는 뭐 이런 식이고 표현 방식의 특징이 뭐 객관성, 검토식 표현이 중심이다. 원인 결과가 조치가 한 문장에 연결된다. 명령보다 권고 판단 형식이 우세하다. 전문용어를 압축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참고하고자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이제 그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나 문서를 썼을 때 거기에 발주처 국장님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의 문서 같은 거를 그 주로 이제 지시문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현장에. 그럼 그런 문장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 의사결정권자들의 사고 체계가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체계가 먼저 예상을 하고 문서라는 게 상대방 설득이니까 예상을 하고 그 사람 사고 체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고 체계를 공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어, 실무에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해요. 전제 조건. 그러면 이제 제가 어, 문, 문제 특징 하면 이제 다음에 정의된 게 저는 이런 식으로 되고 문제 이렇게 되죠. 이제 문제의 특징이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좀 카피에다가 좀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어, 문제 특징이 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발주처의 특징으로 해야 되겠죠. 예. 아, 이거 뭐 카피할 게 아니라 계속 영역을 가니까 준비된 프롬프트를 좀 바꿔볼게요. 너는 이제 그 기술 사실 이런 거 안 써놔도 이미 저기 내 거 기본 설정했으니까 얘가 알아서 먹을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제 아래 기준 문서의 문체와 구조를 참석이 아니라 음, 방금 어, 파악된 파악된 기존 문서 문체와 구조 형식 구조와 문체를 참고해 같은 형식으로 새 문서를 작성해줘. 기존 문체는 이제 필요 없지. 이제 앞에 나왔던 게 그대로 이제 들어올 거니까. 예. 내가 하도 강의를 위해서 좀 미리 쳐놨더니 이것도 이런 것도 불편하네. 그때 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제목을 바꿨어요. 이제 보수 필요성 기술 검토, 좀 더 있어 보이는 문서다움으로 좀 바꿨어요. 입력 자료도 이제 뭐 아까 그 내용에서 똑같은데 뭐 이게 하나 더 추가됐어요. 붕괴 전도는 현재 확인되지 않겠다, 안 넣는다. 이걸 넣고 작성 조건. 음. 문서 넣을 때 이런 게 다 들어와야죠. 이렇게 조건 넣고 이렇게 이제 새 문서 작성해 줘야죠. 이제 그럼 이제 아까 잠깐 해서 기술검토서 쓸 때의 문단 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죠. 이거는 이제 제 거를 복사해 주는 거고, 아까 그렇지만 이제, 어, 문서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그,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게 문서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까 분석하는 거를 이거를 꼭 넣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 스타일은 뭐 별로 그렇게, 음, 그리고 이게 스타일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게, 어, 실무에서의 문서 한 줄 한 줄은 이게 다 업무 시간으로 규결이 돼요. 업무 시간으로. 업무 시간으로 규결이 되고, 그게 다 인건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주처 그 사람들의 수준 파악, 문서를 통한 수준 파악이, 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너무 오버되는 문서가 만들어지면 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부족해지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실무해 봤을 때 상대방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것보다 약간 높게 해주는 게 처음에 이제 문서 처음 만드는 게 제일 좀 실무 문서 작성의 원칙이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음, 엄연히 토목실무에서 문서는 한 줄 한 줄이 책임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임을 지는 게 과연 자기 조직에 바람직하냐 그리고 과다하게 자기 책임을 지는 문서를 작성하는 게 그런 직원들을 용납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실무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이 스타일은 좀 지켜질 필요가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것만, 예시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도 40분인데, 40분이 벌써 시간이 흘렀네. 제 강의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빨리 하면 못 알아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아무튼, 어, 중요한 사항은 하여튼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설명을 해서라도 하는 기회를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편 촬영할 때는 아, 내가 여기까지는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랐는지 뭐 여러 동무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빨라서 예식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오늘은 나름대로 천천히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금주내에는 이제 2편까지 찍어서 사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4월 18일 현장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현장에 오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줌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어, 의견을 좀 어떻게 뭐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줌 강의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제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8일 날 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한 주 또 보람찬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